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멀리한 이 시간. 잊고 있던 생각 하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마음에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친 몸을 눕히고 눈을 감는 대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그 고요함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의 작은 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새벽 당신의 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위로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옆. 빨간 우체통 앞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한번 주곤 합니다. 그날도 무심히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는데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반쯤 찢어져 있었고 모서리가 젖어 구불구불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비를 맞았거나 누군가 우체통에 넣다가 실수로 밀어넣지 못하고 중간쯤 걸려버린 모양이었죠.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꺼낼 수 있는 위치.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우체국의 업무를 침범하는 것 같아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나는 빨간 금속문 너머 흔들리는 엽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보낸 마음, 어딘가로 향하던 문장, 전달되지 못한 이야기. 그 순간 나는 문득 전하지 못했던 나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엽서라는 건 참 오래된 방식입니다. 이메일도 메시지도 영상통화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엽서는 느리고 조심스럽고 귀찮은 방식이죠. 하지만 나는 그 느림이 좋습니다. 글자를 고르고 한 문장을 쓰고 다시 지우고 상대의 얼굴을 그리며 짧은 몇 줄의 마음을 담는 그 과정. 그건 단지 소식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천천한 응시입니다. 그 찢어진 엽서를 보며 나는 오래전 나도 한 번 보냈던 엽서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그해 나는 강릉으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혼자 해변에 앉아 한 장의 엽서를 꺼내 엄마에게 글을 썼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바다 냄새가 엄마 생각나게 해요. 아직도 내가 물에 들어가면 춥다고 말릴 것 같아요. 그 글귀를 쓸 때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엽서를 쓴다는 건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거고, 떠올린다는 건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이니까요. 엽서를 보낸 뒤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글자가 좀 번져 있더라. 너 울었니?
나는 웃으며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바다에서 작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그 엽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엽서는 말보다 더 정직한 매체입니다. 도착까지 며칠이 걸리고 도중에 훼손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보내는 사람의 온도가, 진짜 손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날 우체통 속 찢어진 엽서를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엽서도 누군가의 간절함이었을까? 어딘가로 닿지 못한 말, 늦은 후회의 문장, 이제는 전하지 못할 용기의 조각이었을까? 나는 결국 그 엽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문장을 써봤습니다. 그 엽서야 꼭 도착하길. 그 엽서를 꺼냈다면 내 손에 남아있는 건 타인의 사생활이었겠지만 그 엽서를 바라보고 떠올린 내 감정은 확실히 나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도착하지 못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전하지 못한 고백, 하지 못한 사과, 끝내 썼다 지운 메시지들. 그 모든 말들은 어딘가로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발신되지 못한 마음, 주소가 지워진 편지, 봉투 없는 인사. 하지만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 말들은 결국 도착할 거라고. 언젠가 우연이라도 필요한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을 거라고. 그리고 그날 그 찢어진 엽서도 혹시 우체부의 손에 의해 다시 제자리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우체통은 말의 무덤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곳이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가끔씩 동네의 다른 우체통들을 살펴봅니다. 낡은 구멍을, 살짝 열린 틈을, 그 안에 흔들리는 무언가를. 혹시 또 다른 찢어진 엽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건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낸 간절한 삶의 조각일 테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얀 그릇 속에 반쯤 말라버린 노란빛. 투명 랩에 감싸인 채 어느새 색이 조금씩 바래버린 반쪽 레몬이죠. 그 레몬은 애초에 어떤 이유로 잘렸을까요? 한 잔의 차에 넣으려던 조각이었는지, 아니면 생선 요리를 마무리하며 뿌리려던 것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분명히 쓸모가 있어서 잘랐을 텐데 그 절반만 쓰고 남은 반쪽은 언제부터인가 자리를 지키고만 있습니다. 냉장고 속 한 구석, 누군가의 관심을 잃어버린 채 그 반쪽짜리 레몬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다시 사용되기를, 조금의 산뜻함이라도 불어넣을 기회를. 나는 가끔 그런 레몬을 보며 나 자신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딘가의 중심에 있지 않은, 무언가의 전부가 아니었던 순간들.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잠시 보류된 채로 머물러 있던 날들. 레몬은 원래 신맛을 품고 있죠. 그 새콤함이 어떤 이에게는 상쾌함이고 다른 이에게는 지나친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도저도 아닌 묘한 존재감이 마치 어느 때의 나와 닮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무언가를 절반만 쓰고 남겨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뜨겁게 시작했던 일들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일도, 어떤 관계가 처음에 친밀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도, 그럴 땐 그 냉장고 속 레몬처럼 어딘가에 멈춰선 채 시간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반쪽 레몬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신선한 빛깔을 버려두는 게 아까워서 뭔가에 억지로라도 넣어보려 애쓰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그 반쪽 레몬을 그냥 그대로 두는 날이 많습니다. 그건 어쩌면 누군가를 억지로 끌어내 쓰려 하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있는 그에게도 멈춰있는 이유가 있으리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쓰이고 모든 순간이 활짝 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사용되지 않은 채 냉장고 속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 누군가 보기엔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언젠가를 기다리는 시간. 레몬은 햇살 아래선 그저 새콤한 과일일지 모르지만 어떤 날의 요리에선 정말로 마지막을 완성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몇 방울의 즙이 기름진 맛을 잡아주고 무뎌진 혀를 깨우고 숨겨진 풍미를 끌어내죠. 그렇게 보면 한참을 쉬고 있던 반쪽짜리 존재에게도 끝내 꼭 필요한 순간이 오는 법입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쪽 레몬을 굳이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은 레몬을 꺼내어 향을 맡아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그 향에서 여름의 냄새가 나고 또 어느 날은 어느 카페 테이블 위 차가운 유리잔의 기운이 스쳐갑니다. 냄새 하나, 기억 하나로 마음이 환기되는 순간.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냉장고 안에 한 켠, 작은 그릇에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이 레몬은 분명 다시 누군가의 입맛을 살릴 수 있는 쓸모 있는 조각이라는 걸.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잊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어딘가의 마지막을 완성할 작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에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고 기억되고 기다려지는 시간. 나는 오늘도 냉장고 문을 열며 그 반쪽 레몬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미안하지도 않고 억지로 쓰려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반쪽짜리라는 말이 결코 부족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 레몬을 다시 쓰게 되는 날, 나는 그걸 아주 천천히, 아주 섬세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낼 것입니다. 그건 기다림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고 고요한 예우일 테니까요. 창고 옆 베란다 끝, 한때 식물을 품었던 화분 받침이 하나 있습니다. 화분은 깨졌고 그 위에 놓였던 식물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분 받침만은 남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치워지지도 않은 채. 그 화분 받침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입니다. 투명한 물방울이 조용히 고여 작은 연못처럼 그 안을 채웁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곳. 하지만 나는 가끔 그 작은 웅덩이를 바라보다가 이상하게도 오래 멈춰서 있곤 합니다. 빗물은 말이 없지만 그 안엔 무언가 담겨 있습니다. 먼지가 함께 떠다니고 잎사귀 한두 개가 둥둥 떠 있고 간혹은 날벌레 하나쯤 빠져 있는 모습까지. 그 작은 표면 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의 한복판에서 불현듯 나를 붙잡는 작은 고요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흐를 때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물이 고여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을 불러온다고 느낍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물 위로 빛이 비칠 때 나는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묘한 감각에 빠지곤 하니까요. 그 화분 받침은 더 이상 쓰임을 다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고인 물은 때때로 구름을 담고 어떤 날은 별빛을 반사하기도 합니다. 무심한 풍경 속에서 무언가를 비추고 무언가를 품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조용히 진정되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버려졌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는 쓰지 않는 물건,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 그저 치워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 화분 받침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이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멈춘 것에 가까운 존재라고. 쓰임은 사라졌지만 존재는 계속되고 그 안에 어떤 감정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고인 빗물 같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누군가에게 하지 못했던 말, 끝내 쓰지 못한 글 한 페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마치 화분 받침처럼 가만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의 빗물은 언젠가 증발할 테고 먼지가 쌓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풍경마저 어쩌면 하나의 시간, 하나의 서사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그 작은 무릉덩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슬리퍼를 끌고 베란다에 나와 햇살이 무리를 튕기는 걸 바라봅니다. 그 빛이 잠깐 반짝일 때 어디선가 나도 함께 반짝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살아가며 자꾸만 의미 있는 것들만 줬습니다. 효율적인 것, 지금 쓸 수 있는 것, 바로 반응이 오는 것.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것들로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 버린 화분 받침처럼 잠시 쓰임을 멈춘 공간 안에 가장 순한 기억이 고이기도 하니까요. 그 웅덩이 안에는 비가 남긴 자국뿐 아니라 내가 지나온 계절도 담겨 있습니다. 여름 장맛비가 지나가고 가을에 싸늘한 이슬이 모이고 겨울에는 얇은 얼음막이 깔리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나는 세월의 감촉을 배워갔습니다. 화분이 떠난 자리에도 그 받침은 여전히 남아있고 물은 또다시 고입니다. 다시 식물을 심지 않아도 다시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그 공간은 여전히 무언가를 담아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모든 것이 흘러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고이는 것도 그저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깊은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작은 빗물 앞에 멈춰 섭니다. 거울처럼 빛나는 표면을 바라보며 마음을 들여다보듯 작은 우주 하나를 들여다보듯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 안에서 나는 내 안의 깊이를 다시 되새깁니다. 무언가를 하기 이전, 무언가가 되기 이전, 그저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간처럼. 야근이 끝난 늦은 밤, 어깨가 천근처럼 무거운 날,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싣고 창밖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고는 하죠. 다음 날 아침 그 택시가 다시 운행되었을지도 모를 다른 누군가의 밤. 나는 문득 상상합니다. 그 사람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마를 창에 기댔겠죠. 그리고 그 유리에 남겨진 뿌연 이마 자국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마 자국 하나. 그 흔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엔 무언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마도 어느 날의 지침일 수 있고 조용히 쏟아지던 감정일 수도 있으며
그저 무거운 하루 끝에 기대고 싶었던 작은 쉼표였을지도요. 나는 예전부터 이마 자국 같은 흔적들에 마음이 기울곤 했습니다. 전철 유리창에 남은 뺨의 온기, 버스창에 희미하게 번진 손자국, 커피숍 테이블 위에 눌린 종이컵의 물자국. 그런 것들은 말없이도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리내지 않고 전하는 증거들이죠. 택시 유리에 남은 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마치 작은 각인의 느낌이죠. 순간의 감정이 스쳐 지나간 자국.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흔적이 나는 왜 이리 오래 마음에 남는 걸까요? 택시는 한밤의 고요를 실어 나릅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탑니다. 종착지는 늘 혼자이고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창에 기대 잠이 든 누군가의 이마는 그 조용한 밤을 조금은 덜 외롭게 만듭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그 택시 안 풍경을 떠올립니다.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고 도시의 그림자가 미끄러지고 차창 밖 풍경은 흘러가지만 이마 자국 하나는 그 자리에서 남아 조용히 밤을 기억합니다. 그건 일종의 머물렀던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런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느 공간 한켠에 언젠가 머물렀던 증거 하나쯤. 나는 그걸 작은 존재의 흔적이라 부릅니다. 그 흔적은 금세 사라지지만 누군가에게는 묘하게도 오래도록 남습니다. 가끔은 나도 창문에 기대어 멍하니 있을 때 그 유리창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상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창에 남기는 자국을 나중에 누가 발견하게 될까? 어쩌면 우리가 남긴 이마 자국 같은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건 낭만이라기보다는 삶의 또 다른 층위 같아요. 우리는 늘 뚜렷한 발자국만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마 자국처럼 무심하게 남겨진 자취가 더 깊은 공명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 자국을 본 누군가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작은 안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창에 찍힌 이마 자국 하나가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부드럽게 닿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나는 이제 택시를 타면 어디에 몸을 기대느냐보다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를 떠올립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흔적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머문 자리마다 조심스러운 이마 자국 하나 남기며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어느 택시의 뒷좌석엔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가 이마 자국 하나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갑자기 멈췄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숨을 멈춘 것처럼. 그리고 곧 테이프가 다 돌아갔다는 걸 알려주는 딸깍하는 익숙한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가로질렀다. 그 소리는 짧지만 분명했다. 어린 시절
그 딸깍은 하루를 정리해주는 마침표 같았다. 음악이 끝났다는 것. 카세트가 역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잠들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무언의 신호였다. 요즘은 그 소리를 듣는 일이 없다. 디지털 플레이어는 음악이 끊이지 않게 이어주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알고리즘으로 내 기분에 맞춰 음악을 끝없이 골라준다. 끝이라는 감각이 사라진 시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딸깍 소리를 그리워한다. 카세트 테이프는 한 곡 한 곡을 소중히 다루게 만들었다. A면과 B면이라는 개념도 있었다. 음악을 듣다가 A면이 끝나면 직접 테이프를 꺼내 뒤집어 다시 넣고, 이어지는 곡을 조심스레 재생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음악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의식 같기도 했다. 딸깍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그건 시간의 끝, 혹은 기억의 단락 같은 것이었다. 어떤 날은 그 소리가 들리면 내 마음 속에서도 무엇인가가 잠시 멈추었다. 나는 그 딸깍을 들을 때마다 혼자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곤 했다. 공부하다 말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녹음하던 밤,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를 테이프에 차곡차곡 담아 혼자만의 앨범을 만들던 시간, 그리고 음악이 끝났을 때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해주던 그 짧은 소리 하나. 아마도 그건 내가 감정과 연결되는 방식 중 가장 조용하고도 정확한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녹음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오래된 카세트 하나를 꺼내 녹이 쓴 플레이어에 넣어 재생해보면 놀랍게도 아직 돌아간다. 음질은 뭉개지고 테이프가 늘어나 들쭉날쭉한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시간의 조각이 살아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다시 그때의 방으로 돌아간다. 책상 옆 라디오 위에 얹힌 조그만 녹음기, 녹색과 회색의 버튼들, 조심스럽게 눌렀던 REC 버튼, 그리고 다시 플레이와 스탑을 눌렀던 손의 감각까지도. 모든 것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되감긴다. 요즘은 반복이나 되감기 같은 단어가 점점 더 낯설어진다. 지금의 재생 방식은 앞으로만, 그것도 빠르게 나아간다. 하지만 옛 테이프에는 멈춤과 되감기, 그리고 가끔은 느릿하게 감기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 감각들이 주는 위로는 분명했다. 세상이 급하게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 잠시 멈춰도 다시 되돌아가도 괜찮다는 위로였다.
우리는 딸깍 소리를 잊은 채 계속 무언가를 재생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콘텐츠 속에서 끝에 감각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소리를 기억하고 싶다. 그건 단지 음악이 멈췄다는 신호가 아니라 무언가를 온전히 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음악이 끝났다는 것. 그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감각.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기에 나는 그 짧은 딸깍이 좋았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 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그 소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느낀다. 카세트 테이프가 끊기는 순간의 소리. 그건 과거의 나를 불러들이는 가장 섬세한 음악이었다. 어쩌면 나는 그 시절의 멈춤을 지금의 일상 속에서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루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요즘. 그 딸깍이 다시 한번 들렸으면 한다. 잠시라도 모든 걸 멈추고 다시 마음을 감고 그 안에 무언가를 천천히 녹음해보는 시간. 그런 순간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하철역 한쪽에 놓인 오래된 자판기 앞에 섰다. 모서리는 벗겨지고 버튼은 몇 개 지워진 글자가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주머니 속을 뒤져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은 마치 예전의 어떤 풍경과 겹쳐졌다. 동전을 투입부에 넣자 잠깐의 삐걱거림. 그리고 툭. 동전이 다시 나왔다. 자판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나의 선택을 거절했다. 그 작은 거절은 오히려 이상할 만큼 오래 기억에 남는다. 누군가에겐 그냥 자판기 고장일 뿐이었겠지만 그날의 나는 되돌아온 그 500원에 눈을 떼지 못했다.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넣고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받는 그 감각. 그건 작은 실패이자 동시에 이상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살다 보면 내가 쏟은 마음이나 시간 혹은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듯 되돌아오는 순간들이 있다. 애써 전한 말이, 진심을 다해 보인 웃음이 전혀 뜻대로 가지 않고 되레 무심히 돌아오는 경우처럼. 그런 순간마다 나는 그 자판기를 떠올린다. 동전은 무사히 내 손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그렇다고 아예 잃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돌아온 것들 안엔 늘 조용한 질문이 담겨 있다. 정말 그걸 원했느냐? 그 선택이 전부였느냐?
다시 시도할 건가? 나는 한동안 그 동전을 손에 쥔 채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떠오른 건 어릴 적 학교 앞 문방구에서 슬러시 자판기를 만났을 때였다. 항상 작동이 불안정한 그 기계는 가끔은 돈만 삼켜버리고 가끔은 얼음이 아닌 묽은 설탕물만을 뿜어내곤 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같이 도전했고 되돌아온 동전에도 웃음을 터뜨릴 줄 알았다. 기대가 무너져도 실망이 오래가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에 나는 동전이 되돌아오는 걸 실패라 여기지 않았다. 그저 한 번 더 시도할 기회처럼 여겼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단순한 위로를 잊고 살아온 건 아닐까. 그저 고장이 났을 뿐이고 그 결과로 동전은 나에게 돌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무언가를 돌려받았다고 느꼈다. 잃어버린 감정의 일부, 혹은 다시 시작할 용기. 이따금 삶의 어떤 문 앞에서도 우리는 멈칫하게 된다. 이걸 넣어도 될까? 이 선택은 유효할까?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자판기를 떠올린다. 결과가 어떻든 내가 드린 무언가는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는 것. 때론 커피 대신 그냥 동전 하나의 형태로. 그래도 괜찮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듯한 순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위로가 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의 마음이 지금은 고장난 자판기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결코 헛된 건 아닐 거야. 그렇게 되돌아오는 동전 하나에 나는 오늘도 마음을 다잡는다. 언젠가 내가 다시 시도할 무언가를 위해, 혹은 다음 선택에 조금 더 용기를 내기 위해. 돌아온 동전은 비어있는 내 손을 다시금 채워주는 작은 기적이었다. 오늘 새벽 우리는 한 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기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흘려보낸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엔 분명히 당신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새벽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